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 오후, 유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벗어나 제주도의 한적한 별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캔 커피가 쥐어져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차가운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유리나, 정말 가도 돼? 내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유래가 속삭이듯 물었다. 옆자리에 앉은 유리는 창문을 통해 빗줄기를 따라 흐르는 물방울을 따라 눈을 돌리며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친구들끼리 주말 여행이라고 했어. 우리 사이 아직 비밀이잖아. 유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떨림이 유래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다. 서울의 명문여고에서 만난 두 소녀는 공부와 꿈,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미묘한 감정을 공유하며 자랐다. 유래는 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 스케치북에 그리는 그림처럼 섬세하고 감성적인 성격이었다. 유리는 반대로 법대를 다니며 강인한 척하는 타입이었지만 속으로는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곤 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랑은 여전히 속삭임이 대상이었다. 부모님의 눈빛, 이웃의 수군거림, 심지어 SNS의 익명 댓글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선택했다. 비밀스러운 카페 데이트, 한강변의 야경 아래 손을 스치듯 잡는 순간들. 하지만 이번 주말 여행은 그들의 관계를 시험할 첫 번째 큰 파도였다. 여행은 민준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민준은 유린의 대학 동아리 친구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전형적인 황태자였다. 그의 가족은 제주의 작은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번 가을에 다 같이 가서 힐링하자 라는 말에 모두가 동의했다. 유래와 유리는 망설였지만 친구들끼리니까 괜찮아 라는 민준의 장난기 어린 말에 넘어가 버렸다. 버스에서 내린 그들은 택시를 타고 별장으로 향했다. 제주의 바람은 서울의 그것과 달리 바다의 짠내와 풀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다. 별장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전통 한옥 스타일의 건물로 마당에는 감귤 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매달고 있었다. 와, 진짜 꿈 같아. 민준이 소리치며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의 아버지, 박 회장이었다. 50대 중반의 그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별장의 주인공이 아니라 서울의 사무실에서 막 나온 듯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 계세요? 민준이 놀라 물었다. 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갑자기 일이 취소돼서. 너희 젊은이들 혼자 두기 아깝잖아. 같이 즐기자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스쳤다. 유리는 본능적으로 유래의 손을 스치려다 멈췄다.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 저희 유린과 유래예요. 유린이 대표로 인사했다. 박 회장은 유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린 양, 내 부모님 소식 들었어. 변호사 되려는 거지? 훌륭해. 하지만 그의 시선이 유래에게 머물렀을 때 유리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저녁 식사는 별장의 마당에서 차려졌다. 제주의 신선한 해산물과 한우구이, 그리고 막걸리로 채워진 상, 한국의 가을 별장 여행다운 풍경이었다. 민준과 다른 친구들 3명의 남학생과 1명의 여학생은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이야기를 나눴다. 유래는 조용히 구이를 집어들며 주변을 관찰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유린에 대한 그리움이 물결쳤다. 유린은 옆에서 민준과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지만 가끔 유래를 힐끔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다. 유래야, 이거 먹어봐. 제주 흑돼지야. 유린이 접시를 밀어주며 속삭였다. 그 순간 박 회장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유래 양은 무슨 공부하시나? 예술.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걸로 먹고 살기 힘들 텐데. 그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유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유래가 대답하려는 순간 유린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유래 언니 그림 진짜 잘 그려요. 언젠가 전시회 열 거예요. 밤이 깊어지자
친구들은 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노래를 불렀다. K-팝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소리가 별장 안을 가득 채웠다. 유래와 유리는 슬쩍 떨어져 호수 쪽으로 걸어갔다. 제주의 밤하늘은 별이 쏟아지는 듯 했다. 오빠들 취했네. 우리만의 시간인가 봐. 유린이 웃으며 유래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유래의 불안은 잠시 녹아내렸다. 그들은 호숫가에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대었다. 유린아, 나 내 가족한테 말할 수 있을까? 우리에 대해 유래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엄마가 건강 안 좋으셔서. 기다려줄래? 유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쓸쓸함이 스며들었다. 그 순간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박 회장이었다. 그는 손에 와인 잔을 들고 서 있었다. 젊은이들, 밤공기 쐬는 건 좋지만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그의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호수 물결처럼 차가웠다. 유린이 황급히 손을 놓고 일어났다. 아버님, 그냥 산책이에요. 박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산책. 좋은데. 유린 양, 내가 민준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반갑네. 그 말에 유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유래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밤은 그렇게 불길한 예감 속에 깊어갔다. 다음 날 아침, 별장은 가을 햇살로 물들어 있었다. 유래는 일찍 일어나 마당의 감귤 나무 아래에서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녀의 연필은 부드럽게 종이를 스치며 호수의 윤곽을 그려냈다. 유린이와 함께한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유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멀리서 유린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헐거운 스웨터 차림으로 머리를 헝클어트린 채 웃으며 다가왔다. 유래야, 어젯밤에 무슨 꿈 꿨어? 나 꿈에 나왔어. 유린의 장난기 어린 말에 유래는 웃음이 터졌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제주의 신선한 채소로 만든 비빔밥과 김치찌개. 한국의 가정식처럼 따뜻하고 정갈했다. 하지만 아침 식사 자리에서 박 회장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다. 그는 신문을 펼쳐 들고 앉아 있었는데 가끔 유린을 바라보는 시선이 길었다. 유린 양, 내 부모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서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시지. 그의 질문은 자연스러웠지만 유리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네, 엄마는 퇴직하셨어요. 아빠는 여전하시고요. 민준이 끼어들었다. 아버지, 유린이는 우리 동아리에서 제일 똑똑해요. 나중에 결혼하면 딱이죠. 그 말에 테이블이 웃음으로 물들었지만 유래의 가슴은 얼어붙었다. 결혼. 민준 오빠랑. 유리는 재빨리 웃으며 대답했다. 오빠, 장난치지 마. 나 아직 자유롭게 살고 싶어. 오전 내내 그룹은 별장 주변을 탐험했다. 제주의 오름을 오르며 바람에 흩날리는 억새 풀을 만지작거렸다. 한국의 자연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듯했다. 유래와 유리는 뒤처져 손을 잡고 걸었다. 어제 박 회장님 말 신경 쓰이지? 유래가 물었다. 유리는 한숨을 쉬었다. 조금. 한국에서 이런 집안, 결혼은 당연한 거잖아. 하지만 너만 있으면 돼. 그 말에 유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오름 정상에서 포옹했다. 멀리 보이는 한라산의 실루엣이 그들의 사랑처럼 웅장하고 외로웠다. 점심 후 박 회장은 유린을 따로 불렀다. 유린 양,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별장 정원으로 유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다. 정원에는 국화꽃이 만발해 있었고 공기 중에 달콤한 향기가 퍼졌다. 네, 회장님, 유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회장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민준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아? 우리 집안도 내 집안처럼 명문이야. 미래를 생각해봐. 유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 오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그런 마음 없어요. 박 회장의 눈빛이 변했다. 젊은이들, 감정에 휘말리기 쉽지.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 유래 양 같은 친구는 좋지만 인생의 짐이 될 수 있어. 그 말에 유린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유래를 아나? 어떻게? 한편 유래는 별장 안에서 민준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유래 누나, 너 유린이랑 진짜 친해 보인다. 고마워. 유린이 웃는 거 오래 안 봤어. 민준의 말은 순수했지만 유래는 미소 짓기 힘들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여행, 후회할지도 몰라. 오후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룹은 실내에서 보드게임을 했다. 웃음소리 속에 숨겨진 긴장감이 점점 커졌다. 저녁, 박 회장은 모두를 모아 불꽃놀이를 제안했다. 제주의 밤하늘에 피어오르는 불꽃이 아름다웠지만 유린의 마음은 타오르는 불처럼 불안했다. 밤늦게 유린은 유래의 방으로 몰래 들어왔다. 유래야, 미안해. 오늘 박 회장님이 이상한 소리 하셨어. 유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뭐라고? 나에 대해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내 인생의 장애물일 수 있다고. 어떻게 알았을까?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의 사랑을 짓누르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밤,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창밖비 소리를 들으며 미래를 약속했다. 포기하지 마.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러나 다음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박 회장이 유린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린 양의 미래를 위해 조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유린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세계가 무너졌다. 반역의 시작이었다. 회상, 유린의 가족 배경, 엄격한 아버지와 병든 어머니. 유래의 예술 꿈과 사회적 편견. 제주의 문화적 요소, 해산물 요리, 전통 민요 부르기. 긴장 고조. 약. 비가 그친 제주의 세 번째 날, 공기는 상쾌했다. 하지만 유린의 마음은 폭풍우였다. 박 회장의 전화가 부모님에게 갔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새벽에 유래를 깨웠다. 유래야, 도망쳐야 해. 아니. 나 혼자 갈게. 유린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유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미쳤어. 같이 가. 내 부모님께 솔직히 말하자.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나 같은 애를 용납하네. 한국에서 레즈비언? 웃기지 마오. 가족 망신이야. 그 말에 유래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별장의 마루에 앉아 새벽을 지새웠다. 제주의 닭 우는 소리가 그들의 절망을 증폭시켰다. 아침 식사에서 박 회장은 평소처럼 웃었다. 오늘은 다 같이 바다로 가자. 제주의 바닷가에서 추억 만들자. 그의 태도는 무심했지만 유리는 그 안에 숨겨진 의도를 느꼈다. 그룹은 차를 타고 해안으로 향했다. 검은 현무암이 쌓인 해안선,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한국의 자연은 아름다웠지만 유린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유래는 유린의 손을 슬쩍 잡으려 했지만 민준의 시선이 느껴져 멈췄다. 유린아, 괜찮아. 유래가 속삭였다. 유리는 미소 지었다. 응, 내가 있으니까. 바닷가에서 피크닉을 하며 친구들은 자유롭게 웃었다. 민준이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불렀다. 사랑은 바람처럼 자유로워. 가사가 유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유린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유린아, 박 회장님 전화 왔어. 너 민준이랑 사귀는 거야? 아니, 그 유래라는 애는 뭐야? 유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엄마. 아니에요. 오해야.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집에 와. 당장. 통화가 끊긴 후 유리는 무너지듯 앉았다. 유래가 달려와 안아주었다. 유린아. 박 회장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이 아이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 거지?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젊은 시절, 자신의 사랑을 포기한 기억. 한국의 전통 가문에서 동성애는 금기였다. 하지만 그는 유린을 동정했다. 아니, 어쩌면 구원하려 했다. 저녁에 돌아온 별장에서 박 회장은 유린을 다시 불렀다. 미안해, 유린 양, 내 부모님께 솔직히 말한 거야? 내 미래를 위해 유린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회장님, 왜요? 제 삶을 왜 건드려요? 박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너처럼 예쁜 애가 그런 길로 가면 안 돼, 민준이랑. 행복할 수 있어? 그 말은 유린에게 배신이었다. 그녀는 울면서 방으로 달려갔다. 유래가 따라 들어가 문을 잠갔다. 유린아, 나 때문에. 미안해.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 탓 아냐. 이 사회가 우리를 용납 안 하니까 그들은 서로의 이마를 맞대고 울었다. 밤새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유린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엄격함과 어머니의 희생. 유래의 꿈, 예술가로서의 외로움. 한국의 LGBT 커뮤니티, 서울의 작은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언젠가 우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유래가 물었다. 유리는 대답 대신 키스했다. 부드럽고 절박한. 다음 날, 여행의 마지막 날 예그룹은 별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유리는 부모님의 차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집으로 데리러 왔대. 민준이 말했다. 유리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박 회장은 그녀에게 다가왔다. 유린 양, 미안하다. 하지만 생각해봐. 가족이란 그런 거야. 그의 말은 후회로 물들어 있었다. 유리는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가족은 강요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그 순간 유래가 앞으로 나섰다. 박 회장님, 저희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유린이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부모님의 차가 도착했다. 유린의 아버지는 엄한 얼굴로 내렸다. 유린아, 타. 어머니는 창가에서 눈물을 훔쳤다. 유리는 유래를 한 번 보며 말했다. 기다려. 돌아올게.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이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차가 떠나는 순간 유래는 무너졌다. 박 회장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미안하다. 유래 양, 내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약해 보였다. 여행이 끝난 후 서울로 돌아온 유래의 일상은 회색빛이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제주의 호수와 유린의 미소가 그려져 있지만 이제는 물감이 번져 흐려졌다. 유린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부모님의 압박 속에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다. 유래는 매일 카페에서 기다렸다. 한국의 가을거리, 낙엽이 쌓인 인도. 유린아. 왜? 유래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흩어졌다. 한 달 후 유린이 나타났다. 한강변의 벤치에서.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유래야, 미안해. 부모님께. 솔직히 말했어. 유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어떻게 돼서? 유리는 눈물을 흘렸다. 아빠는 화냈어.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지만 엄마가 이해해 주셨어. 병원에서 울면서 내 행복이 제일이라고. 그 말에 유래의 가슴이 벅찼다. 한국의 가족, 때론 보수적이지만 사랑으로 변하는 법이었다. 박 회장에게서도 소식이 왔다. 민준을 통해. 아버지가 후회하시대. 유린 양 부모님과 통화 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셨어. 젊은이들의 사랑을 존중해야 한다고 박 회장은 조용히 사과 편지를 보냈다. 내가 과거를 반복한 거야? 용서해줘. 그의 편지는 한국 사회의 변화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아버지 처음으로 약해 보이셨어 라고 웃었다.
유래와 유리는 다시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서로의 꿈을 지지하며 유래의 첫 전시회에서 유리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 박수를 쳤다. 그림 속에는 제주의 별장, 호수의 달빛 아래 두 그림자가 있었다. 관객들은 다름다워라고 속삭였다. 유린의 부모님도 왔다. 어머니는 유래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마워. 우리 딸을 지켜줘서. 아버지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미소를 지었다. 결국 그들의 사랑은 꽃피었다. 한국의 봄, 벚꽃 아래에서.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박 회장은 민준의 결혼식에서 유린을 초대했다. 이제 진짜 가족처럼. 그의 말은 따뜻했다. 유래와 유리는 그 자리를 피해 한강으로 갔다. 우리. 영원히 유린의 속삭임에 유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이야기는 실화에서 비롯됐다. 한국의 젊은이들, 사랑의 무게를 견디며 피어나는 꽃들. 별장의 그 주말은 고통의 시작이자 희망의 씨앗이었다.